당 주진영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주진영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면서 간간히 날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12월 8일 날 저희들이 방역 단계 2.5단계로 올렸거든요. 지금 벌써 9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안을 올렸고 국회에서는 지금 일정 잡는데 일정도 못 잡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 무엇보다도 시기가 중요한데 정부는 이미 시기를 빨리 하는 데서 이미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은 거의 지친 상태라서 무슨 누구한테 주든 어떤 방식으로 주든 빨리만 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국회에 계신 분들이 빨리빨리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보인 정책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 정책이고 하나는 이제 경제 정책인데 방역 정책에서는 그런 대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재난 지원과 관련된 경제 정책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IMF에서 국가 간 비교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재정 정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하는 데 쓴 돈으로는 가장 적게 쓴 나라에 속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업체나 금융을 통한 지원은 다른 나라 비해서 훨씬 더 GDP 대비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들이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자기들의 역할을 기업을 도와주고 그 기업을 통해서 경제를 돕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행태를 보더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국민한테 두는 돈은 계속해서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을 도와줄 때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작년에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도 거의 석 달이 걸려서 1차 지원금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보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월 달 게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4월 달에나 지원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늦장을 부리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지금 순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토론회인데 자기 할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묻고 싶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홍성국 의원께서 우리나라 재정 튼튼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특별히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족하니까는 줄여야 된다 말하지를 않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재정 걱정하니까는 줄여야 된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란 말이죠. 그러면 야당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재정 괜찮다라는 말을 할 거면 그럼 그동안에 왜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 그리고 뒤늦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박영수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지 말고 코로나가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게 선거용으로 주는 거다, 아니면은 국가 재정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당에서 갑자기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자. 저는 물론 일시적으로 주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박의원 의원과 그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당에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주면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박형수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당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통해서 하여튼 토론 분위기 살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한테 조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하는 경제 정책을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 번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지급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한번 계획을 발표를 하면 그 발표 내용을 보면 한 번 주고 만다라는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지속되는 동안에 6개월 주겠다 아니면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겠다 이런 식의 발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그때그때 한 번 주는 일시금이라는 모델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1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조금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도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나라를 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도움 못지않게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게 목소리 큰 사람들의 그 소리가 대변되는 정치 과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취약계층, 예를 들면 이제 실업한 사람들 또는 소득이 낮은 층들, 기존에 이미 그 국가에서 복지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복지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도움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정리해 주시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손실배상이라고 법적으로 정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너무 경직적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을 갖다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자리 늘렸다는데 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고.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많은데, 그런 좀 MOU 같은 걸 체결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랑 지역 소상공인들이랑 같이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좀 어떻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지금의 정책이 어쨌든 코로나 그 이후에 시대를 좀 반영할 수 있게 정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방금 그 시민 목소리에서 나왔듯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자기를 자리매김하기를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되겠다. 대통령은 일자리 통계표를 자기 사무실에 들여다 놓고 보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별로 된 일이 없죠. 국민들도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 정책을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자체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그 취약성이 그대로 보인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렇게 일자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가 침체돼 있고, 소비가 침체된 이유는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못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를 갖다 말을 해봤자 연목고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보통 한 2,000조 된다고 합니다. 매년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2019년에 경제 성장률이 한 1% 됐습니다. 그 얘기는 연간 한 20조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1%였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1%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면은 GDP로 치면 한 40%, 40조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미 쓴 돈은 그거 못지않은 돈을 썼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GDP가 내려간 것에 비하면은 정부 지출은 마치 충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막상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들은 보면 GDP가 심지어는 마이너스 10%, 5%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어려움을 갖다 이렇게 말하자면 뭐 빈곤층 이런 거 갖고 뭐 싸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문제냐? 한국의 그동안의 복지국가라는 그 준비가 그만큼 부족했던 것이 이렇게 한번 경제 충격이 올 때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복지국가를 희생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던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복지 체제가 안 되어 있으면 한 번씩 충격이 올 때마다 엄청나게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 역시 어렵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발언 누가 이어가시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 듣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들리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자리 보장 정책이니 이런 얘기는 듣기에는 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좋았으면 다른 나라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얘기들을 갖다 다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안 느는 데는 크게 보면 거시경제적으로 지나치게 가계부채가 높고 복지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지나치게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일수록 되도록이면 사람을 안 쓰려고 하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다른 국제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복지 제재를 좀 더 강화를 해라.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를 해라.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자꾸 정부가 나서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네, 다음. 열린민주당과 저는 옛날부터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억지로 공공 부분에서 고용을 늘린다고 해서 성장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 정부에서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K 뉴딜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냐면은 기대를 이제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관료들이 맨날 내놓던 그것을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내놓은 것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을 드러냈다. 어떻게 보면은 비전의 파산을 갖다 자기네들이 공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어떤 분이 이제 현재 경기를 볼 때 K자 경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K자 경기의 K 위에 올라가는 쪽이 누구냐? 상위 10%입니다. 그 상위 10%가 누구냐면은 LH공사 같은 또는 은행이나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10%는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요새 명퇴를 하는데 명퇴를 하면 56세, 7세까지 다니다가 명퇴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3억, 4억씩 받고 따로 받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1억이 됩니다. 네. 이런 상태를 놔두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갖다 만들고 어떻게 노동시장을 갖다 발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네.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대기업 노동자들입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예.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다 무능함을 이미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정책을 갖다 막 던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사실 낙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각오를 하시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에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